자, 5월에는 제가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공부법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 지금 시대에 저희가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좀 실습으로 이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 실습의 주제를 제가 순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5월서부터는 계속해서 세계관을 확장해 나갈 그런 생각이에요. 저희가 뭔가를 시작을 하고 그 뭔가를 가지고서 또다시 뭔가를 만들어보고 또다시 뭔가를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작업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자료든지 여기서 지금 저희가 만들기 시작한 자료들을 한 곳에다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데스크탑 바탕화면에다가 워크스페이스라고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워크스페이스. 뭐 한글로 나의 작업 공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먼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영어로 이렇게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여기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뭐 새로운 폴더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탐색기라든가 맥에서는 파인더 여시면 왼쪽에 폴더가 있죠. 거기서 데스크탑을 누르시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자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나를 만드시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열어 놓으세요. 하나. 그래서 저희가 뭔 자료를 만들 때 그냥 문서 자료는 뭐 다른 데 들어갈 수 있겠지만 파일로 뭔가를 만들어질 때는 그거를 항상 여기에다가 보관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자, 저의 경우 제가 순호를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순호. 저는 지금 프로 계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연습용으로 무료 계정을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순호 계정은 suno, suno.com suno.com에 들어가시면 사인업을 하실 수 있고요. 사인업에서 구글로 로그인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계정을 선택을 하시고 생년월일을 집어넣어 달라고 하니까 네, 생년월일을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내 유저네임, 풀네임 지정해 주시고 장르는 어떤 거 할 거냐, 어떤 것이 좋으냐, 뭐 팝, K-팝 여러 개 선택하셔도 돼요. 소울, 클래시칼, 뭐 기타 등등 애드 장르 해가지고 다른 것들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 설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컨티뉴를 누르시면 어떤 종류의 노래를 만들고 싶냐 라고 하는데 이거는 위에서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스킵. 자, 그럼 이제 이런 화면이 나와요.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돼요.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전에 저희 강좌를 같이 하셨던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자료를 모을 거예요. 노트북 LM. 자, 노트북 LM은 노트북 lm.google.com 아니면 여러분 이메일 들어가셔가지고 내 아이콘 옆에 와플 메뉴 그거를 누르시고 아래로 쭉 내리시면 맨 밑에 노트북 LM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노트북 LM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노트북을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트북 LM을 가지고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딥 리서치도 있고 이런저런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가장 손쉽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있어서 그 좋은 그 툴이 바로 이 노트북 LM입니다. 자, 그래서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뭐 로그인이 돼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새 노트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면 이제 빈 화면이 나와요. 자, 새 노트 만들기. 그럼 요렇게 나오는데 요것은 일단
잠깐 닫아놓고 화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왼쪽, 중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화면이. 그래서 왼쪽에는 소스, 출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밑에 이 채팅을 통해서 내가 인공지능과 같이 대화하는 그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뭔가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 LM은 저희가 프롬프트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자료를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놓고 내가 작업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 그것을 그냥 손쉽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또는 RAG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우리가 가장 손쉽게 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나 그 RAG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노트북 LM이에요. 그래서 이 노트북 LM은 특징이 뭐냐면 이쪽 소스 안에다가 넣어놓은 자료만 가지고서 내가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자, 그러니까 이 왼쪽에 내가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자료들을 넣어놓고 질문을 하면 신뢰할 만한 답변이 나오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챗봇을 사용할 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할루시네이션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대충 둘러대거나 하는 그런 작업,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인공지능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노트북 LM은 이 왼쪽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좋은 자료들을 집어넣어 놓고 그 자료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뭐 대학생들 또는 뭐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뭐 네이처지에다가 이렇게 발표한 그런 논문들이 있으면 그걸 여기다 넣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그러면 얘가 그 논문 안에 있는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답을 주니까 그 논문을 저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서 다른 여러 형식들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탁월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소스 추가를 하는데, 소스 추가, 만약에 여러분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밑에 부분을 활용을 합니다. 직접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파일 업로드를 눌러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자료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웹사이트나 유튜브에 링크, 좋은 자료 링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링크를 가져다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에 어떤 자료가 올라가 있다면 그 자료를 여기다가 불러올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어디에서 본 거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복사된 텍스트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수노라고 하는 프로그램, 노래를 만드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 위에 있는 웹에서 새 소스를 검색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소스 추가를 눌러서 여기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밑에 바로 웹에서 새 소스를 검색하세요 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타이핑을 하고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에 지금 패스트 리서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딥 리서치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제 여기에다가 써놨어요. 자료를 수집할 때 노트북 LM의 딥 리서치 기능을 사용해서 자료를 수집을 할 건데, 검색 내용을 여기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수노 사용법, 수노 AI 사용법 뭐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노 사용법, 퀄리티 있는 노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 패스트 리서치가 아니라 딥 리서치로 해서 화살표 실행을 누르시면 얘가 어떤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좋을지 스스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자료를 준비를 해요. 참고로 패스트 리서치는 누르면 얼마 시간이 안 걸려서 바로 나와요. 그리고 한 10개 정도의 자료를 가져오는데, 이 딥 리서치는 제가 이걸 아까 해봤는데 약 30개 정도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40 몇 개를 가져오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빨리 뭔가를 그냥 간단히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패스트 리서치를 쓰시면 되고, 아니면 시간이 좀 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자료, 더 좋은 자료를 여러분이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딥 리서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노트북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언타이틀드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얘를 지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만의 노트북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세요. 수노로 노래 만들기. 이렇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의 제목을 하나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그것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얘가 지금 5단계 중에 3단계를 지금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딥 리서치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네,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른 거를 가지고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그 두 번째 유튜브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거예요. 유튜브에 사람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자료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유튜브 to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크롬 확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크롬으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실 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퍼즐처럼 생긴 게 있어요. 퍼즐처럼 생긴 거. 자, 이것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맨 끝에 점점점이 있어요. 점점점.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확장 프로그램에서 크롬 웹스토어 방문하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롬 웹스토어 방문하기. 자,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내가 뭔가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앱스토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검색을 하는데 유튜브 to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확장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크롬에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크롬의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 확장 프로그램 추가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추가되었다고 나오는데, 추가가 되면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위에 검색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 검색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검색을 하는데 그냥 수노 AI 사용법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그러면 수노 AI와 관련된 그런 유튜브 동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리고 그 전에는 없던 위쪽에 보시면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게 방금 전에 유튜브 to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것을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버튼의 기능은 뭐냐면 여기에 이 유튜브에서 검색된 요 자료들을 노트북 LM으로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원래 이것이 없으면 내가 요 자료가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 요 자료를 여기에서 공유 눌러가지고 복사 눌러서 여기 아까 수노로 노래 만들기 여기에 들어가서 소스 추가한 다음에 여기다 웹사이트 유튜브 링크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삽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 수많은 단계들이 있는데 만약에 동영상이 내가 한 좋아 보이는 동영상이 20개가 있다. 그럼 이 20개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들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이것은 잠깐 놔두고요. 여기서 아까 지금 딥 리서치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요 소스가 41개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기를 누르면 방금 전에 노트북 LM에서 내가 딥 리서치를 해서 수노 AI 사용법, 퀄리티 있는 노래를 만드는 방법, 요것을 검색한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그 자료들을 가져오게 돼요. 참고로 그 노트북 LM도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소스를 50개까지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300개를 기본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서 뭔가를 작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유료 버전을 또 사용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데 뭐 전략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일단 무료 버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료를 가져오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여기서 쓸 데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
여기 점점점 거기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실패한 소스 모두 삭제라고 하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아까 41개가 있었는데 41개 중에 36개가 지금 이제 살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자료 지금 수집에 이 첫 번째 노트북 LM의 딥 리서치 방법을 사용해서 그 자료를 가져오는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그 밑에 방금 전에 했던 유튜브 투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요 기능을 통해서 자료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수노 AI 사용법이라고 검색을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료를 가져올 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여기에 서치된 그런 자료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요런 거 쇼츠가 있어요. 쇼츠 짧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자료로 활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요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뭐 1분 3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 안에 자료가 들어있어봤자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여기 노트북 LM에서 이 출처를 소스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나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50개밖에 못 쓰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36개를 썼어요. 이제 남은 건 14개밖에 안 남거든요. 무료 버전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의 개수 관리를 여러분이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검색 조건 우측에 필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필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필터를 클릭을 하시면 구분, 길이, 업로드 날짜, 기능별, 우선순위 뭐 이런 옵션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길이가 있어요. 일단 길이가 3분 미만짜리 쇼츠 같은 거겠죠. 그리고 3분에서 20분짜리 그리고 20분 초과. 아무래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20분 이상 있는 자료들이 뭔가 자료를 많이 거기다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처음부터 끝에까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길이를 20분 초과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필터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업로드한 날짜가 있어요. 자, 수노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9 버전을 사용할 때 그 설명이 나온 것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재는 5.5 그러니까 버전이 5.5인데 그 5.5 최신 버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업로드 날짜를 최근에 나온 자료가 그래도 모든 버전을 다 포함하고 있을 거니까 최근 거,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올해 정도, 지금 이제 5월 초니까 한 4개월 정도 안에 등록된 그런 유튜브 동영상들 그것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터에 20분 초과 그리고 올해 그리고 여기 우선순위는 관련성이 기본으로 선택이 돼 있고요. 사실상 여기 기능별로 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구분해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질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로서는 요 정도가 일단은 괜찮은 자료를 검색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누르면 지금 현재 검색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져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한 화면에 모든 것들을 다 표시를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위에 몇 개만 표시를 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스크롤해서 올리면 그러면 더 그 다음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자, 그래서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시려면 여기서 스크롤을 이렇게 몇 번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 좀 뱅글뱅글 돌면서 새로운 자료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노트북 LM 이 버튼을 누르십니다. 노트북 LM을 누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와요. 내가 만들어 놨던 그런 노트북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 수노로 노래 만들기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그 자료들을 다 이쪽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검색된 거 거기에서 노트북 LM 이 버튼을 누르시고 수노로 노래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서 또 유튜브 자료들을 이렇게 쭉 가지고 올라와요. 그래서 아까 36개 있었는데 지금 76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안에서만 40개의 지금 자료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 못 가져온 거니까 이것도
더보기 누르셔서 소스 삭제 또는 실패한 소스 모두 삭제를 누르시면 정리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한 것이 1차적으로 여러분이 자료를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수노로 노래 만들기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거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자료의 정제예요. 노트북 LM의 특징이 아까 제가 여기다 자료를 추가해서 퀄리티 있는 자료를 가져다가 놓고 그 안에서 내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스 추가를 눌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 업로드 또는 내가 본 그 웹사이트 링크라든가 유튜브 그 내용 또는 드라이브에 내가 저장해 놨던 거 아니면 복사한 텍스트 이런 것들은 어쨌든 내가 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고서 좋은 거다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을 텐데, 지금 이 웹에서 소스를 검색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상 이 자료들이 뭔 자료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이 자료 중에 정말 좋은 자료가 있을 수 있고 또 안 좋은 자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 내용을 읽어보고 이 자료가 괜찮다 하면 남기고, 어떤 것들은 딱 들어가서 봤는데 이 자료는 좀 별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자료들은 마찬가지로 점점점 눌러가지고 소스 삭제를 해서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노트북 L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왼쪽에 소스를 얼마나 좋은 자료로 채워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에 그 퀄리티가 결정이 돼요. 만약에 저희가 제미나이나 아니면 챗GPT나 이런 데 가가지고 수노로 노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나름대로 문서를 만들어 주겠죠.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문서예요. 평범한 문서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 정말 좋은 자료, 디테일하고 뭔가 신경 써야 될 그런 어떤 사람들의 노하우가 적혀 있는 자료들을 넣었다면 저는 여기에서 훨씬 더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트북 LM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 소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스 부분을 얼마나 잘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골드 인, 골드 아웃. 내가 집어넣은 소스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그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요. 똑같이 두 사람이 노트북 LM을 사용을 했는데 한 사람이 더 나은 결과값을 내고 한 사람은 더 못한 결과값을 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자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료 중에 일단 저희가 다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살펴보지를 못하겠죠. 그럴 때 제가 가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 제안을 해놨습니다. 수노 AI 서비스를 이용하여 노래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려고 해 출처에서 부적절한 자료의 제목을 표시해주고 왜 부적절한지 이유를 설명해줘 라고 하는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 중간에 채팅창에다가 넣고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수노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노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소스 중에 그것과 상관없는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을 나한테 이 문서의 제목과 그리고 왜 그것이 부적절한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간단하게 보고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찾아서 삭제를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스의 개수를 필요 이상으로 늘리지 않고 줄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고로 여기서 이 질문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적절한 자료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제목. 그러지 않고 부적절한 자료들을 알려줘 뭐 이렇게 해놓으면 이 제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에서 부적절한 자료의 제목을 표시해달라고 하면, 그리고 이쪽의 자료들은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요. 제일 먼저 특수문자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글이 나오고 가나다 순으로 그렇게 정렬이 돼 있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보시면 M8N 유료 강의 킬러 등판 해가지고 요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부적절한 이유가 뭐냐면 그 수노 AI의 화면 조작이나 작곡법이 아닌 M8N이라고 하는 자동화 프로그램과 FFmpeg이라고 하는 그런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어떤 뭐를 하는 거다. 그런 것에 더 치중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수노 서비스를 통해서 노래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거를 쭉 내려보시면 한글과 영어 사이에 여기 M8N 유료 강의 킬러 등판, 요것이 이것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를 필요 없다 해서 소스 삭제 눌러버리시고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수노 X 다큐멘트 메이크업하는 거, 그래서 수노 다시 X 다큐멘트 메이크 이것도 삭제하고, 또 한담담 얘도 삭제하고, 그리고 다리 몰래 여기 다리 몰래 하는 거 이것도 삭제하고, 수노 수익화 실패 이거 삭제, 수노 유저 입장에서 이거 삭제, 클릭으로 이거 삭제.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들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참고로 여기서 얘네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내용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동영상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체크박스들이 있어요. 이 체크박스는 내가 그 적용할 내용들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두 선택을 누르면 다 체크가 해제가 되고 그럼 여기에 이제 소스가 연계가 되거든요. 자, 그 가운데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 요거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영어로 이렇게 뭐라고 많이 써져 있는데 요거 하나만 선택을 해서 여기 채팅창에다가 소스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줘.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거 하나만 지금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하나에 대한 자료 그 소스의 내용을 한국어로 이렇게 쭉 번역을 해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보실 때 그것을 영어로 되어 있으면 한국어로 번역해줘. 그리고 또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요약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을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자료는 꽤 괜찮은 자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모두 선택을 누른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마인드맵이라고 있거든요.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지금 전체를 다 선택을 했으면 마인드맵을 누르시면 이 전체 내용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소스 68개를 전체 내용을 이렇게 지금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하부 내용으로 갈 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막 더 어려워지죠. 영어로 막 이렇게 돼 있고 어려운 단어들 막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방법은 여기에 마인드맵 버튼을 바로 누르지 마시고 최근에 마인드맵도 요게 생겼어요. 여기 화살표, 이 화살표 버튼 옵션이거든요. 이 옵션을 누르시면 여기다가 내가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을 적어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마인드맵에 수노를 사용하여 노래를 제작하는 자세한 과정 모두 한국어로 표시해줘 라고 하는 멘트를 적어놨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내용 말고 수노를 사용해서 노래를 제작하는 자세한 과정이에요. 우리는 사실상 이 과정을 먼저 좀 알아야 거기에 이제 뭔가를 더 덧붙여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아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와 있는데 이런 화면에서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제작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얘는 또 제가 아까 한글로 보여달라고 하니까 차근차근 한글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수노 AI 음악을 제작하는 과정은 맨 처음에 기초 설정 및 시작, 수노닷컴 사이트에 접속하고 계정 가입하고 무료 버전을 사용할 때는 하루에 50개씩의 무료 크레딧이 주어진다. 이 50개의 무료 크레딧은 아마 곡을 10곡 정도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생성 모드가 있는데 생성 모드가 심플 모드가 있고 커스텀 모드가 있대요. 심플 모드는 한 줄 텍스트 묘사, AI 자동 가사 스타일 생성, 그리고 커스텀 모드는 가사를 내가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하고 스타일 및 악기를 상세하게 지정하고 곡 제목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수노가 있는데 수노에 딱 들어가 보시면 맨 위에 여기 지금 5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크레딧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심플 어드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어드밴스 창이라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서 심플을 누르시면 심플하게 나와요, 여기가. 그래서 송 디스크립션 여기다가 한 줄로
어떤 내용을 그냥 입력해서 네가 알아서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심플 모드예요. 대신 어드밴스드 모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다 가사를 직접 입력하고 어떤 스타일의 노래를 만들 거냐, 또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옵션들도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어드밴스드 모드예요. 자, 그게 지금 요 내용입니다. 심플 모드와 커스텀 모드, 이게 어드밴스드 모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시면 스타일 구성 요소, 여기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있는 이 스타일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장르, 보컬 특성, 주요 악기,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지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외부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챗GPT나 제미나이로 가사를 생성할 수 있고, 스타일 키워드를, 여기에 있는 스타일에 대한 키워드를 얘한테 추천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메타 태그를 이용한 구조화, 곡 구성 태그, 뭐 퍼포먼스 지시어, 요거는 약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고급 편집, 그리고 음질 개선, 저작권 및 배포.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여기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노래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내가 더 좀 디테일하게, 더 섬세하게 좀 다루고 싶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을 사용을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마인드맵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요.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일단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수노에 대한 매뉴얼. 그래서 그 매뉴얼을 옆에다 놓고 내가 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노트북 LM에서 요렇게, 자, 수노 AI를 사용하여 노래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줘. AI와 프롬프트의 초보자,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자세하게 정리해줘. 용어 해설과 노래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팁들도 함께 포함해줘. 요런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이걸 할 때는 여기 소스가 다 선택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누르시면, 그러면 얘가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그 매뉴얼이 아까 여기서 봤던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써놓은 것들일 거니까 그 매뉴얼을 보면서 수노라고 하는 그런 앱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사실은 요건 아니에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상세 버전. 저희가 이제 간단 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단 버전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수노 AI 왕초보를 위한 노래 만들기 완벽 매뉴얼 해가지고 1, 2,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요만큼을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런데 좀 디테일한 매뉴얼을 만들기를 원하시면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단계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여기 상세 버전 채팅에 수노 AI를 사용하여 노래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려고 해. 여기까지는 똑같죠. 먼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챕터별로 구분하고 각 챕터에서 다룰 내용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정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집어넣고 실행을 누르면 아까는 여기에 전체적인 매뉴얼이 이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인 그런 매뉴얼이 나왔지만 이제는 그것에 대한 개요, 챕터별 개요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챕터 1에서는 소개 및 준비, 챕터 2에서는 기초 음악 생성, 심플 모드와 커스텀 모드. 자, 세 번째 고품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략. 그리고 네 번째 메타 태그 요런 거. 그리고 다섯 번째 곡의 완성도를 높이는 고급 확장 기능. 여섯 번째 최신 5.5 기능과 수노 스튜디오의 믹싱. 그리고 실전 트러블 슈팅 및 수익화 파이프라인.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개요를 잡아놨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개요예요. 실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의 개요를 바탕으로 챕터 1의 내용을 AI와 프롬프트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자세하게 정리해줘. 용어 해설과 제작에 도움이 되는 좋은 팁들도 포함해줘. 자, 여기 위에 아까 간단 버전에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챕터 1에 해당하는 것만 적어달라고 한 거예요. 챕터 1의 내용만. 그러면 챕터 1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챕터 1의 내용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주고 여기 밑에 초보자를 위한 필수 용어 해설 그리고 제작에 도움이 되는 좋은 팁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방금 전에 내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위 챕터 1의 형식으로 챕터 2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여기서 나온 기본 설명 그 다음에 초보자를 위한 필수 용어 해설 그리고 프로 팁 이런 것들을 똑같은 형식으로 챕터 2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 다음에는 3 같은 경우는 이어서 챕터 3도 만들어줘. 얘가 기본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한 번에 나오는 답의 양이 어느 정도가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서 챕터 3, 4, 5, 6, 7도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 내용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가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중에도 예를 들어서 챕터 4도 만들어줘. 챕터 5도 만들어줘. 아직 작업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놔도 돼요. 챕터 6도 만들어줘. 챕터 7도 만들어줘.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차례차례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이 내용들을 복사를 해서 여러분이 워드라든가 이런 데다 저장을 해놓고 전체로 놓고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책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거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단지 순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원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작업 공간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이 안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안에다가만 자료를 저장을 해 놓으셔야 그 자료들을 나중에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재가공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노트북 LM을 가지고서 딥 리서치로 자료를 수집하고 유튜브 투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럼 그러한 자료들이 다 노트북 LM의 한 노트북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불필요한 자료들을 삭제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는 마인드맵을 가지고서 전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서 만들기를 원하는 그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이 뭔지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가지고 오버뷰를 한번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매뉴얼을 작업을 하는데 그 매뉴얼을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보통 우리는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만들어 달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양이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제한된 양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챕터별로 구분을 해서 각 챕터에 포함해야 될 그런 전체적인 개요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세하게 각 챕터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지금 간단 버전이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개요 버전이 있어요. 자, 개요를 복사를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워드에다가 여러분 워드 사용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먼저 레이아웃에서 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레로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기본이 지금 A4로 돼 있거든요. A4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종이 규격이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규격은 US 레러예요. 약간 크기가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집어넣는다라고 한번 붙여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것은 그 개요 그리고 1번 복사 페이지 넘겨서 1번 페이지 넘겨서 2번 3번 4 자, 지금 제가 다 붙여넣었어요. 붙여넣었더니 총 24페이지짜리 매뉴얼이 만들어졌어요. 자, 24페이지짜리 정도의 그런 매뉴얼이 되면 이거 웬만한 그 책 분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책이라든가 아니면 뭔가에 대한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만들면 이거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좀 다듬어서
출판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두 번째, 자 여기에서 이제 1번에 해당하는 내용 있죠. 복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는 어디로 가냐면 제미나이로 갑니다. 제미나이로 가서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붙여놓고, 방금 전에 지금 이건 챕터 1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 위에 내용을 캔버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텍스트로 표시해줘. 그리고 도구, 캔버스, 그리고 사고 모델, 그리고 제출을 누르시면, 그럼 이렇게 캔버스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럼 이 캔버스를 가지고서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순우 AI 소개 및 준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 궁금한 게 없네요.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면 여기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뭐야? 설명해줘.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온다든가 내가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직접 물어봐서 이 텍스트를 보면서 내가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신 저작권은 음악과 같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그 결과물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작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이런 것이 나오면, 자, 여기에다가 이 내용도 본문에 추가해줘. 자, 그럼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여기 위에서 설명한 그 내용을 여기 본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저작권이란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캔버스에서 그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여기 프롬프트 이런 거 나와 있는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할 수 있는지 설명을 추가해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캔버스에서 그 문서에 대한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내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로 더 채워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더 채워나가면 여기에 나오는 지금은 22장이라 그랬는데 24장이라 그랬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양의 그런 텍스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초보자에게 꼭 중요한 팁, 뭐 이런 것들도 여기다 추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AI로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도움이 돼요. 자, 이제 너무 이론만 하니까 재미가 없죠? 자, 참고로 순우는 아까 프로 버전과 무료 버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건, 이 왼쪽은 지금 제가 프로 버전으로 해가지고 뭐 작업해놨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첫 화면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V5.5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이 최신 버전이에요. 최신 버전인데 이 최신 버전은 유료 버전만 지금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무료 버전은 4.5 버전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4.5 버전과 5.5 버전이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퀄리티 면에서.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재미로 해보신다면 이 4.5 버전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심플 모드로 먼저 이렇게 한번 놓고 사용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이 처음에 접할 때는 심플 모드가 좋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심플 모드, 어드밴스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심플 모드에서는 내가 어떤 노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타이핑을 해서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줘.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알아서 만들어 주는데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쪽은 무료 버전이고 이쪽은 프로 버전입니다. 붙여넣기.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자동으로 만들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참고로 곡을 만들게 되면 곡을 2개씩 샘플로 만들어줘요. 지금 여기서는 아마 무료 버전에서는 2개를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요 위에가 지금 실제 거고요. 자, 그래서 돌아와라 내 아들, 이쪽에 돌아온 아들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여기 보시니까 여기 무료 버전은 그 버전이 4.5로 돼 있고요. 유료 버전은 5.5로 돼 있어요. 얘가 무료 버전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1분짜리 샘플로 프로 버전은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밑에 자막도 나오네요. 정말 내 마음은 먼저 문 밖으로 달려가 네가 돌아온다 하면 내 품은 이미 열려 상처난 얼굴 위로 눈물보다 먼저 다 여기까지가 1분입니다. 맛배기. 자, 그 다음 곡도 이렇게 나오는데 스타일을 약간 다르게 해서 보여줘요. 자, 이제 그런데 다른 것이 여기 위에 무료 버전이 더 빨리 준비가 됐네요. 자, 무료 버전으로 나온 그 돌아와라 내 아들아 내 아들 요거를 4분 21초 4분 22초로 나왔는데 요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 길을 돌아 헛된 꿈을 안고 이것도 괜찮아요? 네가 떠난 날도 나는 널 놓지 못했어 빈손이 된 자리 낯선 밤이 와도 내 마음 한켠에 늘 네 이름뿐이야 너의 발걸음 지쳐 무너져도 내 사랑은 아직 문 밖에 서 있어 상처난 얼굴로 돌아오면 돼 나는 이미 너를 기다리고 있어 돌아와라 내 아들 내 품으로 와 돌아와라 내 아들 내가 너라 네가 잃은 날들 내가 다 안다 돌아와라 내 아들 내 사랑이다 네가 멀어질수록 더 선명해졌어 너를 향한 내 눈물 한 번도 마르지 않아 네 죄목에도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여기까지만 듣고 프로 버전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사랑 노래들이 매번 할 때마다 다 틀려요. 먼 길 떠난 너를 나는 잊지 못해 헝클어진 걸음도 내 눈엔 다 보였어 허기진 내 이름을 밤마다 불렀지 돌아올 그 한 걸음 기다리고 있었어 말문이 막혀도 상처가 많아도 내 맘은 여전해 너를 향해 열려 있어 아들아 돌아와 내 품은 여전해 너를 기다린 날들 한순간도 없지 않아 아들아 돌아와 내가 달려갈게 네가 집에 들어올 때 하늘이 웃을 거야 돌아와 내 아들아 좀 끊겠습니다. 지금의 너를 안아 잃어버린 자리도 다시 놓아둘게 너는 내진 내 이름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아 돌아와
네. 이렇게 어쨌든 간단하게 심플 모드 그거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여기 이제 점점점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리믹스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리믹스가 나오면 가사를 수정하거나 어느 부분을 이렇게 좀 바꾸는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드밴스드 모드에서는 이게 사실 심플 모드도 나름대로 잘 만들어 주지만 내가 디테일한 가사를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기에 직접 어드밴스드 모드에서 가사를 지정하고 스타일을 지정하고 그리고 모어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어 옵션은 참고로 여기서 보시면 exclude 스타일 이런 스타일은 빼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발라드 노래 아주 잔잔한 노래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락큰롤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EDM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 설정을 하면 그런 것들은 스타일에서 빼버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만 그러니까 거기서 사용될 수 있어요. 얘가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여기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도 여기 이제 그 샘플로 다크웨이브 뭐 민족 바로크 힙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써져 있는데 내가 이런 것을 지정을 해놔도 그것만 딱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할 때 여기에 exclude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요. 보컬 젠더, 그래서 남자로 할 거냐 여자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가사 모드를 그 매뉴얼로 할 거냐 오토로 할 거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여기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자, 제미나이에 들어가셔가지고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바탕으로 노래를 만들고 싶어. 노래의 운율을 고려하여 가사를 제안해줘. 가사를 제안해줘 할 때도 사고 모델 캔버스 요거를 해서 하시면 그럼 얘가 가사를 제안을 해주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너무 문장으로 하고 이게 너무 이 정도면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를 줄이고 박자에 맞춰서 정돈해줘. 저렇게 이제 쓰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 캔버스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수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욕심을 채우려 떠나온 길 화려한 세상은 꿈이었나. 자,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좀 정돈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보기가 괜찮아 보이죠. 욕심을 채우려 떠나온 길 화려한 세상은 꿈이었나. 줄인 배 채울 곳 하나 없고 따뜻한 집이 나 그리워라. 그래서 이렇게 쭉 보셔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그리고 이렇게 가사가 만들어졌다라고 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수노에 우리가 방금 전에 어드밴스드 모드 요거를 봤었어요. 어드밴스드 모드의 옵션대로 프롬프트를 제안해줘.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얘가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던 이 스타일 여기서 지금 제안을 따뜻하고 서정적인 어쿠스틱 CCM으로 할 거냐 아니면 웅장하고 감동적인 걸로 오케스트라 발라드로 할 거냐 현대적이고 세련된 소프트 락으로 할 거냐 요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따뜻하고 서정적인 어쿠스틱 CCM 요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스타일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여기에 제한된 요 부분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스타일에다가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붙여넣기. 그럼 이렇게 스타일이 지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사 구조 여기에 있는 거를 요렇게 얘가 태그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럼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 릴릭스 가사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컬 젠더를 여성 목소리를 원하면 메일 대신 피메일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품인데 제 생각에는 여성 목소리보다는 남성 목소리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메일 젠더는 남성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 뭐 이런 것들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모어 옵션에 해당하는 내용도 제안해줘. 이 모어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럼 여기에 스타일 오브 뮤직 이렇게 있고 여기에 추가 세팅 예시 얘가 지금 정확하게 저 내용을 얘기를 못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WEIRDNESS
그리고 스타일 인플루언스, 그리고 익스클루드 스타일스의 내용을 이것도 제한해 달라고 해서 이 모아 옵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와이어드는 뭔지, 스타일 인플루언스는 뭔지, 그래서 여기서 추천값, 안정적인 발라드는 5에서 20, 독특한 인디, 현대적 감성은 30에서 50. 그래서 안정적인 발라드라고 하면 여기에 와이어리스를 이렇게 쭉 옮기시면 퍼센테이지가 지정이 되거든요. 5에서 20이니까 15 정도 놔두고, 그 다음에 스타일 인플루언서는 가장 권장이 60에서 80이니까 한 70 정도로 이렇게 놔두고, 자, 그리고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 뭐 이런 식으로 해놔도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준비가 됐으면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들었던 적정한 곡의 스타일을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수 김창완과 아이유의 너의 의미 노래를 수노 곡에 적용하려고 해. 수노의 커스텀 모드의 형식에 맞춰 가사, 스타일 등을 자세하게 정리해줘. 자, 여러분, 너의 의미 아시죠? 예전에 김창완 혼자서 부른 거를 아이유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또 불렀던 리메이크한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수노 설정 가이드 하면, 거기에는 이제 일단 가사도 이렇게 나와 있고, 스타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 스타일을 다 어떤 느낌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정의가 된 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커스텀 모드 복사 가이드 해가지고 여기에 그 권장값 아까 나왔던 와이어드니스, 스타일 인플루언스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익스클루드 스타일 요거는 빼라. EDM 그리고 뭐 랩, 메탈, 헤비 드럼, 오토 튠 뭐 이런 것들은 빼라 라고 해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익스클루드 스타일.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수노를 빙자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것은 수노가 아니라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 어떤 서비스가 새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럴 땐 여러분이 요 흐름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노트북에 가보면 AI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 저 잘 몰라요. 바이브 코딩, 뭐 카파시 스타일의 LLM 그 개인 지식 베이스 구축, 헤르메스 에이전트,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것들을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새로운 어떤 기법이 나왔다. 당연히 저는 그거를 모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들었을 때, 그러면 그게 뭔지를 한번 내가 가볍게라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지금 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단계별로 노트북 LM에서 자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거기에 들어가서 자료 긁어오고, 그리고 거기서 쓸데없는 자료 빼고 마인드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오버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직접 매뉴얼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면서 그 내용들을 캔버스로 가져가 가지고 캔버스에서 그걸 하나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어보면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거, 더 궁금한 것들, 새로운 용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도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하나의 매뉴얼을 완성을 해놓고 보면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 이게 이런 것들이구나. 어떤 전혀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내가 요것을 이렇게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1시간도 안 걸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오버뷰를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면 그거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거든지 요 흐름에 따라서 저는 항상 모든 거를 다 요 흐름에 따라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할 때 요 흐름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 제가 이제 멘트들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 멘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읽어보시면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